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2021학년도 대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요. 2003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2003년생 여러분들께는 지금 2021년 상반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진짜 대입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심을 갖고 남은 기간 공부를 포함해서 자소서나 면접이나 논술이나 여러가지 전형 요소들, 실질적인 평가 요소들 전략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집중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입시 전문가분들이 올해 수험생들이 대입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핵심 변화 4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입시다. 그 다음에 정시가 확대된다. 그 다음에 학교 추천 전형이 증가했다. 그리고 약대 입시가 재개됐다. 이렇게 4가지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할 대학,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 또 전형, 개별 모집 단위들의 구체적인 전형 요소 변화고요. 결국 입시 준비라는 건 하나가 됐던 2개 이상이 됐던 나한테 필요한 전형 요소들의 경쟁력을 기르는 과정이고, 아무리 전체 흐름이 이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나 모집 단위 전형에서는 이 전체 흐름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입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당락을 가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형 요소 변화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가지 사안들이 실제 입시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적용은 수시보다는 정시의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요. 핵심은 국어나 수학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나눠지는 수능을 치른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예년 기준으로 치면 문과 수학 2, 3등급대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과 같이 공통과목 수학 시험을 보면서 예년보다는 수능 등급 확보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 문과 계열로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정시 확대는 여기 4년제 대학 전체 비율로는 23%에서 24.3%로 소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 지역 중상위권 이상 학교들에서는 30% 이상 증가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정시 숨통이 좀 더 트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특히 1, 2학년 내신 안 좋으신 분들이 올해는 좀 정시에 선배들보다는 좀 더 올인하는 자세를 취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렇게 접근하기까지는 수시 비중이 적지 않고, 그리고 특히 현역, 그러니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늘어나고 있는 N수생들과 과연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그리고 수능 당일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는 그 부담감, 이런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수시를 일찌감치 포기할 만큼의 정시 확대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신이나 비교과가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 고3 현역 학생들한테는 수시가 유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학교 추천 전형 증가는 내신 관리 잘 해온 학생들의 선택 폭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제가 약대 입시 영상 여러 편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약대가 아주 오랜만에 학부생들을 또 새롭게 선발하면서 특히 요즘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는 의치한 계열의 이과 상위권 입시에 지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 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입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약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모집 단위보다도 지원 전략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형 요소들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접 관련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접의 중요성이 예년보다는 조금 올라갈 전망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신에서는 절대평가 과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교과도 예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 요소가 더 필요할 수 있고, 여기 보시는 여러 대학들이 면접 변화를 통해서 그런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대상자를 선발할 때 그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면접을 확대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경희대 학종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죠. 면접 대상자 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렸습니다. 면접 시간은 10분에서 8분으로 2분 줄어들었는데, 자,
면접 시간이 줄어든 것보다는 면접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생부 관련 전형,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학생부 관련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내신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데, 면접 대상자 수를 늘린다는 건 내신이 조금 불리해도 면접까지 올라와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학생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면접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경희대는 학종에서 이 면접 배수 확대뿐만 아니고 수능 최저도 새롭게 도입을 하고, 뒤에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기존에 제시문 면접에서 서류 면접으로 면접 형식을 바꿀 예정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서류 면접보다는 제시문 면접이 좀 더 변별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 성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서류 면접을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건 면접 난이도의 변화라기보다는 면접 평가 요소나 면접 평가 기준의 변화로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 그전에는 뭐 면접형으로 명칭이 불려졌었는데 이번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1단계 선발 인원을 3배수에서 5배수로 좀 크게 늘렸고요. 고려대 학종 학업 우수형도 5배에서 6배, 그리고 아주대 약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무려 10배수 인원을 뽑아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연세대 의대 정시에서도 면접을 새롭게 신설했고요. 중앙대 학종 다빈치 전형도 면접이 없었는데 면접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의대 정시 면접 같은 경우에 변별력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뭐 전혀 변별력이 없다, 또 패스 노패스만 가르는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OX식으로 단순 판별 면접만 치르는 의대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의대 면접은 정시에서든 수시에서든 적어도 면접 대상자의 20-30% 이상은 성적과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변별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아주대 여기 약대 같은 경우에 면접이 뭐 정시 면접이라 형식적이라면 굳이 10배수까지 뽑을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런 면접 확대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변화를 준 학교들도 있는데, 서울시립대 학종은 면접 비중이 50%에서 40%로, 숙명여대 면접형 전형도 면접 비중을 60%에서 40%로 이렇게 예년보다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 두 학교가 면접 비중을 축소한 건 맞는데, 그 전에 다른 대학들보다 워낙 면접을 크게 비중을 두고 평가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 수준으로 어느 정도 조정했다. 그래도 40%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여전히 면접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어쨌거나 면접 확대는 단순히 면접 준비 더 열심히 신경 써서 해야겠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예년 선배들보다는 1단계 통과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기 때문에 면접이 있는 전형, 특히 이렇게 1단계 선발 배수가 많은 전형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지원 전략 짜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전형 요소 변화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수능 최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신이나 비교과 변별력이 예년 같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면접을 확대하거나 또는 이렇게 수능 최저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세대 학종 활동 우수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학종, 그 다음에 중앙대 지역균형 전형, 건국대 지역균형 전형, 아주대 교과 전형 등이 전에 없던 수능 최저를 도입해서 이제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전형들도 마찬가지로 내신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예년 선배들보다는 합격자 내신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종 준비하는 학생들, 또 교과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좀 공격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앙대의 변화가 좀 복잡한데요.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교과 전형이 두 가지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두 전형 다 내신과 뭐 학생부 비교과를 같이 평가하던 전형이긴 했는데,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형을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치면서 모두 수능 최저 적용을 했고요. 건국대에도 과거 학교 추천 전형,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학종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으로 바꾸면서 수능 최저를 새롭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수능 최저 기준을 다소 완화시킨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대 의대 학종 같은 경우에 4과목 합 5에서 6 이내로, 인하대 자연계열도 교과 전형에서 2개 합 4에서 5,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앙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3개 합 6으로 수능 최저가 과거 교과 전형하고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전에는 탐구 2과목 다 반영하던 것을 한 과목,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 활동 우수형도 수능 최저가 새로 생기긴 했지만 2개 합 4에서 5 정도로 합교 수준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새롭게 도입한 학교들은 많지만 요구 기준은 높지 않았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대학들이 여러 가지 전형 요소
요소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좀 보겠다. 수시에서든 정시에서든.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정시에서도 뭐 내신 정성평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자, 이런 것과 같은 분위기의 입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전형 요소 변화, 교과 내신입니다. 2003년생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3학년 내신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되던 과목들이 이제는 A, B, C 3개의 단계 등급으로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학들이 반영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먼저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문이과 통합과정이라는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서 내신 반영 과목을 확대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양대 에리카라든지 서울여대가 그런데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원래부터 특정 반영 과목을 정해놓거나 반영 비율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성평가, 종합평가로 이해하시면 되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매년 평가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반영 과목을 어떤 식으로 확대했냐면, 그 전에 자연계 학생들은 국영수과,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은 국영수사, 이렇게 4과목 주요 과목만 반영하던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국영수사과에다가 한국사까지 계열에 상관없이 주요 과목 모두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절대평가로 표기되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도 대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전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그러니까 ABC 성취도와 성취 비율을 함께 평가합니다. 여기서 성취 비율이란 A 성취도가 몇 프로고 B 성취도가 몇 프로고, 그러니까 A 성취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 A 성취도 받은 학생이 너무 많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진로 선택 과목 교과 전형 점수에 반영한다는 점, 이거는 대학마다 차이점을 제가 추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동국대, 아주대, 항공대, 덕성여대, 가톨릭대가 대표적이고요. 아주대는 3학년 1학기 성적 전체를 아예 반영하지 않기도 하고요. 동국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등급이 있는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하게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당연히 평가에서 배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취도 ABC는 너무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종대처럼 원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시 뭐 복잡하다 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게 이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 반영 방식입니다. 이게 대학마다 전부 다 다르고요. 절대평가 과목 늘어나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유리한 반영 방식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알아보시고 남은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남은 기간 수시 준비해서 또는 수능 준비해서 준비 영역별로 강약 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 변화 알아볼 텐데요. 이미 예고된 바 있지만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이제 완전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부터 이제 폐지를 좀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적어놨지만 고려대, 서강대, 외대, 명지대, 그 다음에 단국대, 상명대, 전북대, 부산대, 그리고 10개 교대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자기소개서를 전형 요소에서 배제했습니다. 이 대학들 학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 유의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전형 요소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다른 전형 요소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면 합격자 내신 수준도 예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셔야겠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대학 학종에서 자소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분량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내용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올해 대입에서, 그러니까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1번 항목 학습경험, 2번 항목 교내활동, 3번 항목 인성, 그 다음에 4번 항목 대학 자율문항이었는데, 내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1, 2번 항목이 통합돼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함께 1,500자 이내로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항목이 인성 영역으로 800자 이내로, 그리고 3번 항목이 대학별 자율문항. 이 대학별 자율문항은 뭐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지원 동기라든지 진로 계획을 적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글자 수가 4,500자에서 5,000자였던 것이 3,100자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글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소서를 요구하는 모집단위 전형들은 자소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제가 올해 학생들 수시 지도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자소서 내용이 좋은 학생들, 자소서를 잘 쓴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에서 확실히 합격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자소서를 잘 써서라기보다는 학교 활동 충실히 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학생들, 또 가치관이 명확한 학생들이 자소서를 잘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학종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자소서를 쓰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쟁력들이 발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소서를 요구
요구하는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분량이 또 줄었기 때문에 좀 더 압축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간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 때 자소서 한 번쯤 시작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문항이 통합되긴 했지만 지난해하고 실제로 써야 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올려드렸던 대입 자소서 특강 영상도 함께 참조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022학년도 대입 준비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도 드리고 영상에 반영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올해 대입 준비하시는 분들 전형 요소 변화 중에서 면접,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교과, 자소서, 자신이 목표라는 대학에서 이런 전형 요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9월 수시 원서 접수까지 이런 전형 요소들 준비에 대한 강약 조절, 또 시간 계획 잘 짜서 진행하시면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공부만 하시던 학생들보다는 최소한 한두 단계 높은 대학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